고 가고 있는 모습 최고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 플러스 법무부 장관 겸직이 절대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언제부터인가 검찰총장 겸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님의 임명권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이제 그만 월권행위하고 고작 시험 잘 봐서 검사된 임명직 공무원은 법률에 명시된 상관인 법무부 장관과 국민으로부터 합당히 선출된 지도자인 대통령 말에 고분고분하게 바짝 엎드려 할 것입니다. 언론의 직보도 그만하고 법무부 외청 감독관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은 장관에만 있고 이참에 철저하게 권한을 정립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조국 장관님의 참교육, 검찰 자체 개혁안, 법무부가 결정한다. 조국 장관님은 오늘 법무혁신 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 자체 개혁안 중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낙 성품 좋고 온화한 분이시지만 검찰 의견대로 개혁방안 마련 지시 자체가 법무부 권한을 강하게 어플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김상교 씨는 조선과 인터뷰. 정말 뜬금포 조선기사인데요. 놀라운 건 김상교 씨가 여당과 진보단체 인사들의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진보 진영에 찍혀 일 못할까봐 나서지 못하다가 마지막 용기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진보 정부가 연관되어 있지 않고 이번 정권이랑 엮으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겠으니 이걸로 돌아서고 역설계를 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단독 인터뷰라고 해서 1편, 2편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몇 번을 정독해봐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진보 쪽에서 그랬다고 해도 어찌 많은 언론사 중 조선을 택했을까 싶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런 인터뷰와 기사라니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인터뷰 언론을 잘못 찾은 느낌입니다. 선의가 왜곡되어 가는 과정, 소설 소재가 되어가는 과정 같습니다. 경찰총경이 경찰청장보다 힘이 세다?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교일 검찰, 유시민 작가의 반박. 그런데 그러고 보니 최교일 의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 부장,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 출신입니다. 한국당의 검찰 출신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유시민 작가님 이야기 하나도 틀린 게 없는데 최교일 의원은 최성이 안 맞나 유시민 법적 대응할 것 이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검찰 역시 윤석열 청와대 독대 요청 안 했다며 유시민 작가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엄청 빠른 대응입니다. 유시민, 검찰은 행정부다. 지휘계통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으로 올라간다. 박상기 장관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 요청하고 필요하면 직접 만나 설명하겠다고 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다 제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했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팩트를 보면 어제 윤석열 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다 제치고 언론에 직보한 것과 같은 일련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권의식 때문인가 다 제끼고 입맛에 맞게 보고하는 게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회사도 보면 이렇게 제끼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끝이 좋지 않은 걸 목격하게 됩니다. 드디어 민주당이 조국 수사 담당 검사 고발. 민주당은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PD 수첩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정보 흘리고 정치를 한 것이 명백했고 기소해놓고 압수수색을 하질 않나 결국은 기자들 잔뜩 있으니 망신 주는 거로 언론 플레이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피고발인에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로 담당 검사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경고성 의미도 보이는 대목입니다. 언론에서는 역시 초유의 사태니 어쩌니 당내에서도 부끄럽다 탄식이라는 보도를 착착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 본인들이 부끄럽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검사 통화, 조국 고발건 형사부 배당. 이런 건 빨라 보이는데요.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가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일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건 잘 보도가 안 되고 민주당이 검사 고발한 건 언론에 빵빵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님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사정없이 몰아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님, 당신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해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자녀 입시 및 장학금 문제, 사모펀드, 공동화원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특히 이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맡았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검찰이 이 사안을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특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당과 야당이 모두 당혹스러워한다는 보도가 나올 만큼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번 압수수색은 향후 정치권 판도에 여러모로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해석,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눴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자에 대한 일종의 쿠데타다. 모든 것이 청와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쇼가 될 것이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이 조국 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국이 다가올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국민들로부터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답을 회피하거나 또는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사청문회 날짜는 아직은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9월 2일에서 3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는 것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죠. 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던 조국에게 어쩌면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상황에서 사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검찰의 결단에 의해 일단 사퇴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조국은 오늘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죽어도 사퇴는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 조국이 향후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조국은 국민 정서와는 괴리가 있지만 위법을 한 적은 없다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사퇴를 압박할 때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는 검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전개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자, 둘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은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 결과라는 카드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조사는 당연히 금방 끝나진 않겠죠?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조국 청문회에서는 아마도 조국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법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온 것은 없고 의혹과 논란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수사 결과에 따라 조국을 경질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생기고 문재인은 일단은 이번 법무부 장관 임명은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정말 놀랍게도 문재인은 9월 6일까지 해외 순방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주특기인 전자결제를 통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검찰 수사 중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방패막이 될 확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오히려 이번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될 경우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회생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검증 기간을 통해 조국은 사실상 좌파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에서 완전히 밀려났죠. 정말 이렇게까지 털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보니까 대권은커녕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안 먹힐 만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좌파 진영 지지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조국을 더더욱 밀어줄 만한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어느 정도의 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물들은 어느 정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작정 안고 가는 그림도 아니고 조국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만에 하나 조국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때는 그걸 명분 삼아 조국을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조국은 친문 세력의 차기 대권 주자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잃을 것이 없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이 문제가 단순히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조 변화는 이미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번 사안을 어떻게 정리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의 내리막길이 갑자기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의 장관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인사검증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국가의 주요한 분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청렴하고 완벽한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할 일은 이러한 관점에서 조국이 장관직을 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설령 현 정부를 지지할 가을 편지를 한 통 써봤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그런 것은 밝힐 필요가 없는 그런 편지니까 한번 제가 쭉 읽는 동안 따라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살기 좋다는 계절 10월 상달입니다. 이때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낙엽을 밟으며 지난 여름의 추억을 되씹거나 그러다가 문득 그리워지는 오래 잊고 있었던 벗에게 편지 한 통쯤 띄우고 싶은 감상에 빠지기도 하는가 싶습니다. 지난 주말 한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올라 산 밑으로 펼쳐지는 누런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불현듯 요즘 무척이나 인생의 굳은 길목을 지나고 있을 듯한 한 인사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라고 굳이 그 이름이나 호칭을 거명할 필요도 없고 이 편지가 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거나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동기를 이용해서 어쩌면 나 자신의 지나온 시간들을 성찰해보고 스스로 온매무새를 다시 다듬는 계기를 가지려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낙엽처럼 떨어져 쌓인 시간의 부피가 웬만큼 되었다 싶을 즈음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그 시간의 덤불 속을 헤집다 보면 그 속에서 뜻밖의 무심코 잊고 살았던 많은 회한의 기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즐거움의 추억보다는 남모르게 지나쳤던 부끄러운 기억들,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그래서는 안 되었던 순간의 기억들이 마음 깊은 곳을 아프게 찔러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정직했었더라면 내가 그런 미련한 욕심을 부렸었다니 참 그때 철이 없었네. 그렇게 공부가 덜 된 엉터리 고집을 부려댔다니. 그리곤 산다는 게 원래 다 그런 거지. 누구의 삶이라고 해서 다를 것도 없을 거야 라고 비겁한 위안을 해보려고 하지만 씁쓸한 자괴의 심정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형 군자의 격에 이르지 못하는 감남을녀의 삶이 웬만한 천지신명의 돌봄을 특별히 받지 않고서야 어찌 오류와 무지의 늪을 오롯이 빠져나가서 요행스럽게만 한 평생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한 것이겠지만 이런 변명이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데에는 아마도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성현들께서는 인간의 본성 그 근본에 남의 삶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옳은 것을 보고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내게 좋은 것을 보더라도 남의 이익을 위하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어 분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이를 갖추어야 비로소 인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의 모습들이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인격에도 이루지 못한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차마 비켜갈 양심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귀퉁이에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하는 인간사회의 생존 경쟁의 각박함 속에서 무슨 이런 도학자 같은 한가한 타령이란 말인가 라는 또다시 교활한 면책의 꾀가 머리를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나는 오늘 이러한 회한의 원인은 오로지 내 미련함과 무지, 언제나 나의 입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탐욕, 소신으로 위장된 욕심과 고집, 그러한 인격적인 미숙함 때문이었다는 반성을 덮어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오늘을 살아내기 힘들고 내가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내게 보장된 내일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나약한 인간들에게는 어쩌면 이러한 반성조차 사치스러운 관념의 유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제나 나를 먼저 내세우고 허풍스럽게 과장하며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격다짐에 나서는 일이 훨씬 이익이 분명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무리를 지어서 패거리의 힘에 의지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러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인격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손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가 세상 어느 곳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한다면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와 다투지 않으면 안 될 것은 필연일 것이고 나의 삶은 소유를 둘러싼 싸움의 연속, 그 이상 무엇이겠습니까? 진정 그렇게 살아서 피로와 회한 이외에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도 천지는 그 스스로가 주인인 것이고 인간의 세상사는 역사와 현상 자체가 그 주인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잠시 들렀다 사라지는 존재로서 한 인간은 아무래도 손님을 자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님도 예의 바른 손님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손님들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함께 누리다 떠날 수 있는 법, 굳이 주인 되기를 고집하여야 하는 까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왕에 지나온 시간에 저지른 과오의 업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것이라면 해가 아직 남았을 때 하루라도 빨리 그 공과를 청산하고 어찌하면 남은 시간 괜찮은 손님으로 살다 갈 것인가 해서 답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해가 저물려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당신 자신과 다른 손님들의 편안한 삶을